집 처음 알아볼 때 부동산에서 이런 말 자주 듣죠? 월세 65에 보증금 1천이요. 근데 솔직히 이 말 처음 들었을 때 바로 이해됐어요. 나는 진심 하나도 몰랐어요. 그냥 숫자 2개 나열해놓고 이해했지? 하는 느낌. 부동산 사장님은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니까 괜히 아 네 하면서 고개 끄덕였는데 속으론 검색창에 월세 65 보증금 1천 무슨 뜻? 이렇게 쳐보고 있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요, 처음에 1천만 원을 집주인한테 맡기고 그 다음부턴 매달 65만 원씩 내는 구조예요. 그 말을 그냥 줄여서 던지는 거예요. 말 안 예쁘죠? 근데 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증금이 뭔지도 헷갈렸어요. 계약금 같은 건가? 싶었는데 실제로는 내가 이 집 잘 쓸게요 하고 집주인한테 미리 맡겨두는 돈이에요. 그리고 계약 끝나면 돌려받는 게 원칙이에요. 이걸 딱 이해하려면 이런 상상해보면 돼요. 놀이동산 가서 라커룸에 가방 맡길 때 보증금 걸고 키 받아서 쓰잖아요. 다 쓰고 나서 반납하면 맡겼던 보증금 돌려받는 거,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문제는 이걸 아무도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건 다 알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모른다고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느낌. 근데 나중에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처음엔 검색해봤대요. 월세는 말 그대로 매달 내는 사용료예요. 핸드폰 요금처럼 매달 빠져나가요. 근데 웃긴 건 보증금이랑 월세가 같이 있는 구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듣는 보증금 1000 월세 65 이 조합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되는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말들이 막 튀어나와요. 전세, 반전세, 관리비 별도. 전세는 뭐냐면요, 월세는 없고 보증금만 있는 거래요. 대신 보증금 액수가 엄청 커요. 1천만 원으로는 안 돼요. 보통 몇천, 많게는 1억 넘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회초년생은 전세 진입 자체가 어렵죠. 현실적으로는 월세나 반전세를 많이 알아봐요. 근데 반전세는 또 뭐냐? 말은 반인데 느낌상 둘 다 있어요. 보증금을 좀 많이 내고 월세는 조금만 내는 구조예요. 월세보단 부담 덜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전세도 아니에요. 전세는 한 번에 큰 돈 내고 월세는 매달 내고 반전세는 그 중간쯤이에요. 이 세 가지 용어만 알면 진짜 별거 아닌데 처음엔 혼자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부동산이란 데가 그런 곳이에요. 아는 사람한테는 되게 간단한데 처음 겪는 사람한텐 벽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괜히 내가 무지해서 그런가? 나만 바보 같은가? 이런 생각 드는 거고요. 근데 아니에요. 이건 다 처음 겪는 거고 누구나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이미 한 발 먼저 시작한 거예요.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보증금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걸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보증금이란 단어 처음엔 진짜 무서운 말처럼 들렸어요. 보증이니까 뭔가 보장해주는 것 같고 금이 붙으니까 큰돈 느낌 나고, 그런데 진짜 의미는 되게 단순해요. 보증금은 나 이 집에서 문제 안 일으키고 잘 살게요 하면서 집주인한테 맡겨두는 돈이에요. 그리고 계약 끝나면 네, 잘 살다 갑니다 하고 나올 때 그 돈을 다시 그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이게 원래의 구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돈을 내가 어디다 맡기냐는 거예요. 은행? 아니에요. 집주인 통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돈을 진짜 잘 보관해 줄지 아니면 이미 대출 잔뜩 받은 상태인지 우린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이라는 서류를 꼭 확인해야 돼요. 이 집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소유주가 누군지, 문제 없는지 확인하는 공식 문서예요. 그냥 인터넷에서 700원 내고 출력하면 돼요. 근데 이걸 안 보고 계약하면 진짜 큰일 나요. 그리고 계약서 썼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보증금을 지킬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기예요. 전입신고는 나 이 집에 살아요 하고 동사무소에 말하는 거예요. 확정일자는 그 계약서를 기준으로 언제부터 살았는지 날짜를 법적으로 딱 박아두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해야 혹시 나중에 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내 보증금 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진짜 사례 있어요. 전세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집 함부로 대출 받아서 돈 못 갚고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세입자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해놨더니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받았어요. 이거 안 해뒀으면 못 받는 거예요. 정리하면 보증금은 그냥 맡겨두는 돈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챙겨야 지켜지는 돈이에요. 아무도 안 알려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해요. 계약서 쓰고 기분 좋아도 동사무소 들렀다가 그게 진짜 직후한 거야. 계약 다 하고 나서 부동산 사장님이 마지막에 툭 던졌어요. 확정일자 받으셔야죠. 순간 속으로 생각했죠. 확정 뭐요? 또 뭐 해야 돼요? 그땐 진짜 그 말이 마법 주문처럼 들렸어요. 계약서 쓰고 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또 뭘 해야 한다고요? 괜히 고개만 끄덕였죠. 모르면 모른다고 하기 민망하니까요. 근데 다 끝나고 나서 인터넷에 검색해봤어요. 확정일자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알았죠?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였다는 거. 확정일자는 쉽게 말하면 나
이 집에 이날부터 살기로 했어요 라고 나라에 공식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걸 날짜로 딱 기록해두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 집에 살고 있다는 증거. 이걸 왜 하냐면요, 혹시라도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못 갚게 되면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때 보증금을 받으려면 나 먼저 살고 있었어요 라는 증거가 있어야 해요. 그게 없으면 뒤늦게 들어온 사람 취급받고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입신고만으로는 안 돼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두 개를 같이 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아요. 이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가서 계약서 보여주고 도장 받으면 끝이에요. 복잡한 서류도 없어요. 근데 안 하면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이거 누가 알려줘요? 아무도 안 알려줘요. 부동산에서도 그건 당연히 하셔야죠. 이러고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확정일자 무조건 받으세요. 그거 뭐예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계약서 썼다는 바로 받으러 간다와 같다. 이게 공식이에요. 한 줄 요약해드릴게요.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는 마감 도장이다. 계약서 쓰기 전까지 나는 부동산이랑 말이 안 통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장님은 분명히 한국말을 하시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복비는 별도고요. 등기부등본은 떼보셨어요? 임대인은 누구누구 씨고 임차인은 본인 되시죠? 진짜요? 계약서에 도장 찍기 직전까지 이 말들이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정리해봤어요. 부동산에서 꼭 듣게 되는 말 3가지. 이거 몰라도 계약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르면 손해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복비. 복비는 뭔가 복잡한 비용 같잖아요. 근데 사실 복비는 중개수수료예요. 부동산에서 방을 찾아주고 계약을 연결해준 수고비죠. 보통 계약 금액의 일정한 비율로 계산돼요. 금액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월세 계약 기준으로 보면 보증금에다가 몇 달치 월세를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만큼 나와요. 보통 20에서 30만 원 사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계약서 쓰기 전에 꼭 물어보세요. 복비는 얼마인가요? 이거는 당연히 물어봐도 되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 등기부등본. 이건 이름이 어려워서 그렇지 진짜 꼭 봐야 하는 서류예요. 쉽게 말하면 이 집의 주민등록등본 같은 거예요. 이 집이 진짜 누구 소유인지, 대출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문제는 없는 집인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예요. 인터넷에서 700원만 내면 열람할 수 있고 부동산에서도 같이 봐달라고 하면 보여줘요. 계약서보다 이걸 먼저 보라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임대인과 임차인. 이거 진짜 헷갈리죠? 이름도 비슷하고 계약서에는 줄 나눠서 쓰여 있는데 한참 봐도 누가 누군지 헷갈려요. 그래서 딱 정리해드릴게요. 임대인은 집주인이에요. 즉 빌려주는 사람, 임차인은 세입자예요. 그러니까 빌리는 사람 바로 나예요. 기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는 내준다는 뜻이고 차는 빌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대인은 이 집을 내줄게요 하는 사람이고 임차인은 이 집 좀 쓸게요 하는 사람이에요. 이 3가지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인데 처음 듣는 사람한텐 다 외계어처럼 들려요. 근데 한번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부동산 사장님 말이 진짜 사람 말처럼 들리기 시작해요. 나중엔 네, 임차인 쪽 도장 먼저 찍고요. 이런 말 나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 전세 알아볼 때 난 당연히 대출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나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은행 가서 전세 대출 받고 그걸로 보증금 내면 끝 아닌가? 진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은행에 가니까 질문이 쏟아지더라고요. 회사 얼마나 다니셨어요? 연봉은 어느 정도세요? 다른 대출 있으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나 그냥 방 하나 구하려고 왔는데 갑자기 내가 신용심사 받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처음 들은 말이 LTV, DSR. 딱 봐도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씩 쉽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전세대출이랑 주택담보대출. 이거 헷갈리는 사람 많아요. 전세대출은 보증금이 부족할 때 은행에서 일부를 빌리는 거예요. 즉 남의 집에 들어갈 전세 보증금을 내가 내기엔 부족하니까 은행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은 달라요. 그건 내 집을 살 때 그 집을 담보로 맡기고 받는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전세대출은 빌려서 사는 거, 주택담보대출은 빌려서 내 집을 사는 거. 둘은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제 LTV, DSR. 이건 대출 한도를 결정짓는 핵심 단어예요. LTV는 집값에 비해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비율을 말해요. 예를 들어 LTV가 70%다 하면 1억 원짜리 전세 보증금 중에 7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DSR, 이건 좀 더 현실적이에요. DSR은 내 연봉 중에서 얼마까지 대출 원금이랑 이자를 갚을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연봉이 3천만 원인데 DSR이 40% 제한이면 1년에 1200만 원까지만 갚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기준 안에서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 은행이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은행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내 신용 점수, 연봉, 직장, 기존 대출 이런 걸 다 따져서 숫자로 정리한 다음 이 사람은 돈을 빌려줘도 되겠다,
아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은행은 나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엑셀 파일로 보는 거예요. 되게 차갑죠? 근데 현실이에요. 그래서 대출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의 문제예요. 내가 그 조건을 갖췄느냐 아니냐에 따라 전세 대출이 되느냐 마느냐가 정해지는 거죠. 이걸 알고 나면 괜히 속상해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안 된다고 푸념하기 전에 은행이 뭘 보고 판단하는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처음 집 알아보는 사람들 다 똑같은 고민해요. 전세는 뭐고 보증금은 뭔지, 월세는 매달 얼마가 나가고, 확정일자는 왜 받아야 하고, 대출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데 주변에선 아무도 설명 안 해줘요. 부동산 가면 사장님은 이거 다 아는 것처럼 툭툭 얘기하고, 같이 간 친구는 고개 끄덕이는데 나만 멍하니 서 있는 기분 들죠? 괜찮아요. 우리 다 그랬어요. 나도 처음엔 그랬고,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분들 중에도 나만 몰랐던 거 아니었네? 하고 공감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이어서 그래요. 처음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나중에 보면 그때 그 멍하니 듣고 있던 내가 가장 열심히 배우고 있던 거였어요. 하나하나 검색해보고 용어, 뜻 찾아보고 이 영상 찾아와서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진짜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느린 것 같아도 사실은 더 꼼꼼하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처음 집 계약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내가 잘한 건가? 보증금 진짜 돌려받을 수 있겠지? 이런 불안감 들어본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마음조차 진짜로 뭔가 해보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넘어가는 것도 나는 계속 확인하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처음이자 제일 중요한 한 걸음이에요.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당신도 이미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시작했지만 알아가고 있으니까요. 집 구할 때 전세냐 월세냐 보증금은 얼마냐 대출은 어디까지 되냐 이런 거 다 중요하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감이에요. 내가 직접 발품 팔고 현장 가서 보고 사장님이랑 얘기해보고 똑같은 조건이어도 느낌이 좀 다를 때 이 집은 좀 아니다, 이 집은 그래도 괜찮네 하는 그 느낌, 그게 바로 경험으로 생기는 감이에요. 방에 들어섰는데 햇빛 잘 들어오는 창문이 마음에 들고 엘리베이터 없다고 해서 올라가 봤더니 와, 이건 매일 산오르는 느낌이네 싶은 그 실감, 그런 게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집을 보는 눈이 생겨요. 전엔 그냥 보증금 1000, 월세 65 이렇게 숫자만 봤다면 이젠 그 동네 치고는 관리비가 좀 세네, 이 방 구조면 침대 들어가면 답답하겠다 이런 게 보여요.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겪은 만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몰라서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언제부턴가 내가 직감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용어 외우는 것도 좋고 절차 하나하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내 감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경험을 쌓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진짜 필요한 건 정보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감이에요. 내가 살아보고 겪어보고 그 안에서 나만의 기준을 찾는 그 감, 그게 생기면 어디서 살든 내가 선택한 공간에서 내 방식대로 잘 살 수 있게 돼요. 여기까지가 월세 65에 보증금 1000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던 그 시절 나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처음엔 다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근데 지금 이걸 보고 있다는 건 이미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내 감도 내 선택도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